안녕하세요. 페탈 선생님입니다. 이번에 오늘 6월 모의평가를 쳤죠? 그래서 빠르게 따끈따끈한 이 시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모 관련해서 이제 모의고사 관련 영상들이 이제 또 아마 유튜브에 많이 나올 건데,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 해설 영상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과목 선생님들의 의견과 해설 이런 거 중요한데, 저는 어쨌든 수능 전체 수학 경시대회나 국어 경시대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육모와 이 수능, 올해 수능 이런 것들 입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육모 같은 경우 설명회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보통은 이제 그 컷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수능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들 올려놓고 막 되게 복잡해 보이나 하나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회가 좀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이제 딴 데서 보시고 이번 모의고사의 평가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구독형 설명회에서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구독형 설명회 또 올라갈 건데, 구독 설명 약간 이제 좀 더 추가된 버전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하도 이제 뭐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홍익인간 이념으로다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아마 올해 이번에 지금 바쁘고 힘들고 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빠르게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학생들은 이 방송을 잘 안 보죠. 학생들이 봐야 되지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전달하겠지만 그 전달받은 이 영상을 또 결국 안 볼 겁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전달하시길 바라면서, 자, 우선 이번 육모는 쉬웠어요. 쉬웠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지금까지 누적된 수많은 수능과 모의고사의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이번 모의고사는 쉬웠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영어 빼고 쉬운 편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영어는 이제 절대평가니까 다른 과목 대비 그렇게 주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정시에서는 아니 선생님 전 어려웠는데요.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공부했는데요. 양심에 손을 얹고 가능? 이 진짜 공부했다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 이 점수 보니까 막 어려웠다는데요. 자, N수생이 모두 응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아직 뭐 제가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를 하나도 안 봤어요. 모르고 저는. 근데 뭐 어떤 과목에서 좀 커트라인이 내려앉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능 경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커트라인이 그렇게 유지될 가능성은 없어요. 수능은 N수생이 올해 좀 많을 것 같고, 오늘 지금 벌써 이제 분위기가 많아졌죠. N수생이 지금 많은 분위기죠. 지금 벌써 흐름 추세가. 육모, 구모 대비 실제 수능에서 접수하고 응시하는 N수생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육모, 구모가 N수생이 전부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육모는 쉬운 게 맞았다. 굉장히 말씀드리면 수능의 목적이자 본질은 변별입니다. 이 얘기는 뭐 수없이 했죠. 뭐 인재 양성이 뭐 추론하고 뭐 그런 건 이제 예전에 잠깐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다 개소리고요. 어쨌든 수능은 현재 변별하는 기능 말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능은 이 평가원이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6학년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별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잠깐 여담이지만 2028학년도 이제 수능이 이제 과학이 뭐 사회가 1학년께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도 기존 미적분이 빠지고 뭐 기존 수원투 뭐 확통 이렇게 문제가 되게 쉬워서 변별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미친 소리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 얘기를 자꾸 저한테 전달하시는데 저 어쨌든 그걸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대답을 해드리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평가원은 초등학생 교과서를 가지고도 변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능은 뭐 상관없습니다. 변별을 하면 됩니다. 그냥 뭐, 야, 이게 뭐 이런 문제가 다 있냐, 이게 문제냐, 이게 수학이냐, 이게 영어냐, 이 하버드생들도 못 푸는 이게 영어냐, 이게 수학이냐, 상관없습니다. 수학이랑 영어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별만 하면 돼요. 변별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변별은 최상위권 뭐 만점이랑 1등급, 1등급이랑 2등급만 변별하는 게 아니에요. 2등급, 3등급도 변별해야 되고, 4등급도 변별해야 되고, 4등급 내도 어쨌든 거기가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 구간 변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평가원이 1등급 애들만 보고 뭐 문제 내는 거 아니잖아요. 1등급 애들만 치면 뭐 변별을 뭐 강하게 더 주겠지만, 자, 그래서 이 변별을 전 구간 정교하게 합니다. 이걸 쉽게 풀었으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사람인가? 사람이 이걸 응시를 하고 있나? 이런 문제들. 학생인가? 학생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 다음에 고3인가? 이 고3이 지금 현재 응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항들이면 그냥 정규 교육과정을 열심히 하고 개념만 충실히 익혀도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죠. 어떤 과목이든. 그 다음에 이제 변별을 위해서 저는 이제 3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어요 하는 문제, 그러니까 변별을 주지만
그래도 내가 뭐 기출이나 연계 교재를 충실했다면 저 정도는 그냥 내가 딱 피할 수 있는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죽고 싶나 하는 문제들. 죽고 싶나 친구의 명대사죠. 네. 하는 문제들. 그렇죠? 이런 문항들 보통 이제 준킬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죽어라 하는 문제들. 그냥 이거는 무조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두 죽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등급 변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냐 사람이냐도 구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야 연계 교재 기출 문제까지 열심히 했다 그럼 얘네들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변별을 하는 거지. 뭐 그냥 만약에 뭐 변별을 그냥 죽어라라고 하면 수학 문항을 그냥 한 20문항을 다 막 기존 막 미적분 30번 문항 같은 그런 난이도로 내버리면 변별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찍어서 맞추는 일이 생겨버리고, 그렇죠? 그럼 찍어서 맞추면 이제 변별은 됐지만 실력에 의한 변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부한 만큼 실력에 의한 변별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변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변별 구간은 2등급과 1등급, 그 다음에 1등급과 만점 구간이죠. 자, 그런데 이 변별을 꼭 문항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을 주고 막 킬러, 중킬러 이렇게 낸다고 아시는데, 물론 그렇게 내지만 꼭 그렇게 변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변별이 목적이니까 문제가 쉽지만 그 쉬운 문제도 틀리게 할 수 있으면 어쨌든 변별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죠. 국어를 어렵게 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 국어를 어렵게 내면 그 이후에 수학, 점심 먹고 치는 과목들은 자동으로 변별력이 올라갑니다. 입구컷 변별이죠, 이게. 입구컷 변별. 들어와. 이게 수능이야. 어서 와. 수능은 처음이지? 그 다음에 당황시키는 방법. 당황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사람인가 하는 체크하는 문제인데, 약간 여기서 난도를 조금 올리면, 아주 조금만 올려도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열심히 했어. 정말 기출문제 열심히 빡세게 한 학생들이면 더 당황시킬 수 있는 문항들.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23학년도 수학 14번 문항 같은 경우죠. 23학년도 수학, 이게 벌써 오래됐는데 23학년도 수학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이 있고, 거기서 1번은 기억, 5번은 뭐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때 답이 1번이었어요. 기억. 그런데 뭐 10년 통틀으면 모의고사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해서 기억인 적이 한 번 있고, 어쨌든 대부분 그냥 거의 99%는 1번이 답인 적이 없어요. 평가원 수능에선 더 그렇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에서 1번이 답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23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1번이 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면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1번이 답인 거를.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당시 23학년도 수학 14번은 디귿에서 엄청난 페이크를 주고 있었거든요. 페이크를. 그런데 이게 페이크가 왜 먹혔냐면 1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귿의 페이크가 먹힌 거예요. 만약에 1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차라리 마음을 비우고 쳤으면 디귿 페이크에 안 걸렸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항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자극해가지고 혼란을 주는 방법. 그리고 뭐 국어도 24학년도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 이제 문제 막 복잡하게 내놓고, 이거 문제 딱 보니까 와 이거 완전 딱 킬러 문항이 내가 어렵게 낼 거야. 그리고 보통은 국어 같은 경우가 타임 어택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구조의 문제들은 4번, 5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국어 선생들이 지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꽤 많이. 일단은 뒷 4번, 5번부터 확인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1번이 답인 거예요. 근데 1번 답도 어이없게 선지는 되게 쉬워 막. 뭐지? 그러니까 이거 당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4학년도, 25학년도 과탐 같은 경우, 이때 과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한데 정답 개수 법칙 같이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20문항 중에 동등하게 뭐 4번 5개, 5번 5개 막 1, 2, 3, 4번 5개씩이면 안 되죠. 뭐 어쨌든 일정한 비율로 있거나 아니면 특정 번호가 과도하게 많이 나오거나 과도하게 적게 나오지 않아요. 기존의 수능에서는. 그런데 이때는 특정 번호가 막 정답이 2개밖에 없고, 어떤 번호는 막 6개, 막 7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그 탐구 같은 경우에는 선택을 치니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본 학생들은, 이런 걸 경험해본 학생들은 적다 보니까 이게 아직 널리 알려져서 막 그런 게 아닌데, 특히 이제 생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타임어택도 심하고 이 기본 타임어택에 문제를 찍어서 맞추니 많이 하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찍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번호의 개수를 보고 찍는단 말이에요. 그 당연히 이제 틀리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수능에서는 엄청나게 시간을 쓰게 어쨌든 수능은 타임어택입니다. 시간으로도 변별을 하는 거예요. 시간. 타임어택.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문항을 풀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 안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시간을 평소보다 더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 선지로 괴롭힌다거나 문제 자꾸 어렵게 내지 말라니까 그럼 문제는 어렵게 안 낼게요. 선지로 막 괴롭힌다거나 아니면 의문사 시킨 거라 이거는 깔끔하게 풀었는데 다시 보니까 틀려 있거나 이런 식의 방법으로 변별을 합니다. 변별을. 그러니까 이제 변별은 이미 수능을 30년 이상 쳐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당황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변별이 되고 이거를 이미 30년 어떤 것도 30년을 하면 그렇죠. 도가 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은 수능을 이번에 대부분 재학생들은 처음 치는 거지만 이 평가원은 이미 이거를 30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별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저는 이번 육모가 전형적으로 요거를 종합적으로 가고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시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좀 문제가 됐죠. 결국에는 확통이랑 사탐 응시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크게.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사교육자들 가스라이팅의 결과를 우리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엄마 탓을 하세요. 그냥. 자, 25학년도 육모, 그러니까 2년 전 육모 6월 모의고사 탐구 접수자 기준으로 사회탐구가 27만 명 정도, 과학탐구가 25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충 비슷합니다. 대충 비슷해요. 대충. 근데 이번 육모를 보니까 사탐 접수 인원이 41만 명이고 과탐이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나죠. 뭔가 잘못됐죠 지금 벌써.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뭐 올해 수능에서 또 이렇게 될지 아니면 다시 뭐 과탐이 더 확진을 할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이 추세 들어가면 올해 사탐 응시하는 비율이 과학 대비 어마어마하게 높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그리고 확통도 지금 매우 높아요. 제가 확통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제가 물론 여러분들은 고3 처음일 거니까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이게 5월 모의고사 지난달에 친 5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응시자 이건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확통이 67%예요. 물론 이건 이제 재학생들 기준입니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확실히 높아요, 지금 이게. 확실히. 지금 2년 전, 3년 전 수능 보면 실제 수능에서 확통이랑 미적분 기하하면 거의 5대5였거든요. 5대5. 5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재작년일 거예요. 재작년에 아마 확통이 더 적었을 거예요. 수능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올해 수능에서도 저 비율이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확실한 거는 높다. 이거는 맞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학생들이 확통이랑 사탐을 응시를 하고 있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면 또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잘못 선택한 건 욕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사탐을 예를 들어서 사탐런을 하고 확통을 선택하고 뭐 그냥 내가 선택을 했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 애시당초 이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적분을 겨울방까지 했다가 확통을 3학년 들어서 옮겼다. 그럼 뭐 한 거냐 이거예요. 겨울방학 동안. 그리고 사회탐구는 더 심합니다. 사탐 러너 학생들이 지금 어쨌든 저는 원래 네 자리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자연계로 2학년 때 과탐을 하다가 사탐런을 하는 거잖아요. 인문계들 사탐런을 한다는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면 2학년 내내 공부했던 과학을 뭘 한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 과탐 공부 그렇게 한 게 이제 뭐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수원투를 했다면 국어 공부를 더 했다면 훨씬 나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3학년 들어서 사탐런 확통런 하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인 거지. 그게 무슨 대입에 무슨 뭐 필살기 같이 그렇게 막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은데 잔소리 여기까지 할게요. 자꾸 악플 많이 다시니까. 그래서 이 평가원이 어쨌든 이 육모 기준으로 아마 응시생이 사탐런이나 이런 것들의 추세는 당연히 파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잡아야죠. 자, 어떻게 응시 집단이 크게 바뀌는 거니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변별을 해야 되나 이런 기준.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양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무기가. 그리고 한 과목에서 다 쓸 필요 없고 어쨌든
모의고사 수능은 전 과목이니까 전 과목에서 고르게 써서 어떻게 변별이 되고 올해 고3 애들은 어떤 게 좀 취약하고 요게 먹히고 올해는 뭐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하겠죠 이제. 사실은 이런 특징을 좀 볼 수 있는 게 이번 육모의 확통 30번 아닌가 싶거든요. 확통 이번에 30번 같은 거. 자,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이 학부모님들도 보니까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확통은 전통적으로 최근 동안 계속 이제 인문계열 학생들이 응시했던 과목이잖아요. 그리고 인문계들이 수학을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통을 굳이 변별을 세게 주거나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굳이 막 이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변별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5학년도 확통 30번 같은 경우 보통은 수학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물론 올해는 30번이 그러니까 이게 30번이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던 적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지. 그게 올해도 30번이 무조건 어려울 거라는 거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25학년도 2년 전 확통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장하고 이제 이 문항 들어갑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금방 나왔어요. 30번 나왔네? 뭐지? 쉬웠어요. 그다음에 작년 확통 30번. 들어가. 뭐야 이거 말랑말랑하네. 들어가 볼까? 못 나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25학년 대비 쉽다는 거지. 이것도 막 크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가 볼 안 된 거예요. 입구 커집니다. 들어가질 못해요. 이번은 지금 물론 들어가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넌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대응을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구나. 기존 확통에서 그냥 니들 뭐 수원투 사는 게 힘든데 야 확통이라도 점수를 많이 챙겨가. 지금 이런 거는 지금 아니다 이제. 지금 벌써 물론 이제 점수를 확통에서도 뭐 사람이냐 학생이냐 내는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의 확통 뭐 최근 몇 년 기출 통틀어서 대부분 문항을 그냥 어느 정도 하면 맞출 수 있어 확통 정도는 막 이런 거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확통도 죽어라 문제가 예상이 되네 혹은 죽고 싶나 이 정도 문제는 나올 건 게 아닌가 지금. 아니면 뭐 다른 변별성을 갖추는 건가.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어떤 변별 특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금 육모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확통 응시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계속. 물론 했는데 뭐 확통 막 되게 쉬웠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뭐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고 뭐 점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니까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해. 의심을 하면서 의심을 한다는 보면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애들이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고. 네가 평가원이냐고. 이거는 평가원의 의도를 왜 네가 평가원의 의도를 네가 생각하냐고. 왜 네가. 이번에 육모 사탐도 그래요. 사탐. 저는 좀 육모 사탐을 좀 이번에 육모 사탐을 좀 집중하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쳐가지고 아직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있는 데이터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육모 사탐이 좀 어렵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전체적인 난도를 보면 이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자 그런데 아마 물음표가 많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 육모 사탐에서 아마 선택지 고민하다가 의문사 한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죽을 수 있어요에 당하는 학생과 당하지 않는 학생, 준비 안 된 학생과 준비가 된 학생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문 15번 같은 거. 사문 1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인문계열 학생들이면 차라리 찍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뭐야 이거. 근데 이게 오히려 자연계열에서 사탐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승부욕을 자극해가지고 이제 뭔가 뭐지 지금 날 시험하는 건가 막. 근데 이런 문항들. 그다음에 타임 어택이 안 그래도 있었는데 이제 더 심해진다던가 지금 이거. 그래서 사탐런을 했어 니가? 근데 이제 뭐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뭐 사탐만 하면 그냥 다 1등급 나올 줄 알고 선택한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탐이든 탐사든 사문이든 문사든 어쨌든 이거는 변별입니다.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도 변별이 돼요. 초등학교 교과서로 제한을 해도 범위를.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뭐 물리화학은 안 되고 사무는 되고 지금 이게 되게 제정신이 아닌 접근 방식이에요. 물론 이걸 자꾸 사교육자들이 그렇게 부추기고 그렇게 자꾸 하고 그걸 자꾸 따르는 부모님들이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자 어쨌든 결론은 본인에게 수능이 중요하면 내가 정시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면 기말고사 끝나고 수능 공부만 해라 이거예요. 수능 공부만. 제발 좀 보고서 좀 그만 쓰다가는 보고서만 쓰면 보고서 쓰다가 의문사 했다는 보고서가 날아갈 거야 아마. 라고 제가 얘기를 해도 쓰겠죠 또. 공부를 하라고 해도.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뭐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구할 수가 없죠.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이번 수능에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좀 뭔가 심상치 않는 결과를 좀 받아들였다면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 우리 상위권 학생들도 방심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항상 의심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의심을 하면서. 감사합니다.